자, 이번 강의 주제는 시의 배열입니다. 이 배열에 이어서 포인트 설명할 것인데, 이 배열부터는 시 관련 문제에서 엄청 많이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이 배열을 살펴보는데, 이 배열을 살펴보기 전에 다른 내용하고 겉들여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한 C 코드를 적었는데 분석합니다. 먼저 C에서 변수를 이렇게 int a는 30 그리고 int b 이렇게 선언하였는데, 바로 이 메인 함수 바깥에서 선언한 변수를 우리는 C에서는 외부 변수, 다르게는 전역 변수, 통상적으로 일반 언어에서는 이렇게 선언한 것은 전역 변수, 프로그램 모든 곳에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전역 변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C는 함수 바깥에서 선언하였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것이라 해서 외부 변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특징이 뭐냐 하면은 코드에서 A는 30으로 초기화를 하였는데 B는 초기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를 좀 이따 설명하고, 그 다음에 메인 함수 안에서 역시 int c 초기화를 하지 않았고 앞에 static을 붙이고 int d를 선언하였는데, 바로 스태틱을 붙인 것은 내부에 있으니까 내부 정적 변수라고 하는데, C에서 함수 안에 내부에서 선언하면서 그냥 int c 이렇게 하는 것은 자동 변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자동 변수든 내부 정적 변수든 무엇이 될까요? 함수 안에 있으니까 지역 변수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집중적으로 설명하려는 배열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int e하고 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intf하고 배열 크기가 5개라는 거고, 그 다음에 intg하고 1000이라고 있는데, 바로 이 세 개가 무엇일까요? C에서 배열을 선언한 경우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언어에서 배열을 선언할 때 어떤 키워드를 이용해서 과거 어떤 언어 보면 디멘전 이런 거 차원이라는 뜻이죠. 등을 이용해서 배열 구조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C에서는 배열을 선언할 때 그런 키워드 없이 여기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C에서는 대괄호 열고 닫고 하면 그건 뭐라고? 배열을 선언한 것이고, 그 대괄호 안에 어떤 숫자 5, 1000 이런 게 적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배열 크기가 되는 것이죠. 배열 크기가 5개다. 배열 크기가 1000개다. 그러면 배열이 뭘까요? 그거는 좀 이따 모르는 사람은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잠깐 기다리고. 자, 제가 여기서 제시합니다. 이렇게 C에서 원시 코드를 이렇게 적어 놓고 먼저 프린트 포맷 함수에서 이 값을 한번 출력해 보자 이거죠. 이렇게 밑에 적어 있는 값을 여기 %d로서 출력하면은 과연 무엇이 출력될까요? 제가 지금 설명하기 전에 이 강의 듣는 분에게 숙제로 던집니다. 그래서 강의 잠깐 멈추고, 먼저 A 값은 여기 뭘까요? 30이죠. 그럼 당연하게 이 A 값은 무엇이 출력될까요? 30이 출력되겠죠. 그렇다면 B는 초기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역시 C도 초기값이 없을 때 과연 여기 B, C 이런 곳에, 그리고 배열 선언한 곳에 무엇이 출력될 것인지 미리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하는 것은 직접 시험에도 출제되지만,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변수를 선언했을 때 초기화를 한 경우, 초기화를 하지 않은 경우, 그러면 어떤 변수를 선언했다는 것은 기억 공간이 확보되는 것이죠. 기억 공간이 확보되었다는 것은 곧 뭘까요? 그 기억 공간 안에는 무언가가 들어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항아리가 있다, 비어있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근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항아리에는 공기가 가득 들어있죠.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 것처럼 비어있다 이런 표현을 좀 조심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컴퓨터 기억 공간, 메모리는 내부적으로 0과 1로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어떤 전압의 차이, 어떤 정기적인 걸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런 건 여기서는 필요 없고, 단지 컴퓨터는 0과 1로 채워져 있으니까 어떤 기억 공간이 확보되었을 때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0과 1로 채워져 있겠죠. 자, 이걸 생각해서 지금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해되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먼저 출력되는 값이 뭔지 한번 점검하고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이 코드에 해당하는 메모리 구조를 여기 그렸습니다. 자, 메모리 구조를 보면은 먼저 int a는 30이면은 이 a는 뭘까요? 3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변수는 선언하면은 고유의 기억 공간이 할당된다. 이 관련 내용도 시험에 종종 거론되었습니다. 그러면 B는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까? 초기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무엇을 적었습니까? 0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프로그래머가 어떤 변수를 선언하면서 초기화를 한 경우, 초기화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초기화를 하지 않았는데 왜 여기 0이 들어갔을까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하지 않았는데 뭔가 이래 들어갔다는 것은 남이 그렇게 한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남이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컴파일러라는 것이죠. 프로그래머가 초기화를 30으로 하면은 30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될 것이고, 프로그래머가 초기화를 하지 않았을 때는 컴파일러가 이 원시 코드를 번역하기 전에 이런 값을 메모리에 저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컴파일러가 0으로 어떻게 저장했다는 거. 이 말은 뭘까요? 바로 C에서 외부에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면서 초기화를 한 경우, 초기화를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하지 않은 경우는 컴파일러가 0으로 그 메모리 셀 공간을 저장시킨다, 채운다.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C는 자동 변수라고 하였는데 C는 메인 함수 안에 있습니다. 메인 함수 안에 있으면서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제가 여기 물음표를 하였는데 이거는 뭘까? 컴파일러가 초기화를 해주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걸 우리가 쓰레기 값, 무슨 값을 가질 줄 모른다. 이거는 컴퓨터 메모리 셀에 자연스럽게 저장되는 0과 1 그런 값이 있겠죠. 그 값이 된다.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뜻이죠. 그런데 다음 변수인 G는 스태틱, 정적 변수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태틱으로 선언한 변수를 정적 변수라고 합니다. 이 정적 변수는 여기 제가 무엇이라고 적었습니까? 0 적었죠. 이거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외부 변수처럼 컴파일러가 정적 변수는 0으로 처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할 배열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int, e, f, g가 배열인데 첫 번째 배열 e는 여기에 배열 크기가 없죠.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 값이 있을 때는 배열 크기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초기 값 개수가 1, 2, 3, 4, 5 5개죠. 해서 여기 무엇이 생략된 것일까요? int 대괄호 안에는 숫자 5가 배열 크기가 5다. 컴파일러가 어떻게 이 초기 값을 헤아리 보면 5개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해서 5가 생략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해서 이 그림에서 이 배열 E는 이 5 배열 크기 5가 생략되었고 초기 값이 어떻게 1, 2, 3, 4, 5 이렇게 저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배열 F인데 바로 이 F는 뭘까요? 크기가 5개인데 초기 값은 몇 개만? 2개만 있는 것이죠. 자, 이쪽 메모리 구조를 봅니다. 이 배열 F는 크기가 5개인데 초기 값은 2개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잘 정리합니다. 배열을 선언하고 초기 값을 다 설정하지 않고 이렇게 2개만 한 경우는 나머지 공간은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바로 0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하나 정리할 것은 배열을 선언할 때 배열 크기는 생략할 수도 있는데 바로 이 초기 값이 모두 있을 때는 어떻게 생략할 수가 있고 초기 값이 모두 없을 때는 어떻게 5를 생략하면은 그 배열 크기를 컴파일러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해서 반드시 이 5를 적어야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배열 G는 배열 크기가 1000개입니다. 근데 이 후기값이 1개밖에 없죠, 0으로. 이거는 위에 설명한 걸 알면 충분히 이해될 것입니다. 그림을 봅니다. 이 배열 G는 배열 크기가 1000개니까 1000개의 배열 요소가 되겠죠. 예를 들어 그랬을 때 첫 번째 0 하나만 초기값을 하고 아까 앞에서 배열 선언하고 이렇게 초기를 하지 않으면 0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해서 배열 G는 그 1000개의 배열 요소 원소에 모두 무엇이 채워지느냐? 0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배열에서 큰 배열을 정의하고 모두 0으로 채워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기술하는 것이죠. 이때 0 하나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배열이 뭔가 이해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일반 변수는 기억 공간이 1개 확보되는데 배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배열 크기 5, 10, 1000 이렇게 하면 그 개수만큼 동일한 구조의 배열 요소가 5개, 10개, 1000개 이렇게 확보되는 것이죠. 바로 이게 배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코드 설명 더 하기 전에 여기 세 줄을 잘 읽어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읽어보면은 C에서 배열 첨자, 이 첨자라고 하는데 이 첨자는 영어로 인덱스라고 합니다. 0부터 시작된다. 배열 C 공부하고 C의 배열 인덱스 첨자가 0부터 시작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E0 이렇게 되어 있죠. F에서도 0, G에서도 시작은 무엇으로 0. 그러면 배열 크기가 5개면 0부터 시작하는 끝은 하나 적은 무엇이 될까요? 4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1000이면 끝은 어떻게 될까요? 999가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배열의 첨자, 배열의 인덱스는 언어에 따라서 0, 1 또는 음수도 가능하죠. 다양할 수 있는데 요즘 대부분 언어는 배열 인덱스 시작은 0부터 시작된다. 그 특징입니다. 자, 여기서 용어를 하나 더 이야기하면 제가 지금 배열 첨자 인덱스라고 하는데 배열 크기하고 인덱스는 다른 뜻이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배열 정의할 때 여기 FL을 볼까요? 5 이렇게 했죠. 이 5는 무엇을 말하는 거죠? 배열 크기를 말하는 것이죠. 가끔 질문을 받습니다. 용어를 막 섞어 쓰는 거죠. 배열 크기라고 해야 되는데 배열 첨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봅니다. C에서 배열명, 여기서 배열명은 EFG 이런 게 될 것입니다. 배열명은 여기 배열의 시작 주소값, 이거는 아마 C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C 언어에서 배열명은 배열의 시작 주소 값을 가진다. 이거는 우리 사람이 살면서 이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C 공부하면서 배열명은 배열의 시작 주소 값을 가진다 모른다는 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설명하면은, 자, 여기 배열 E가 있을 때 배열 E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메모리 뭐가 있을까요? 주소가 있겠죠. 만약 이 주소가 1000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1000이라면은 이 배열 E의 값은 무슨 값을 가진다? 1000이라는 값을 가진다. 그게 바로 배열명은 배열의 시작 주소 값을 가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읽어봅니다. C에서 메모리 주소. 다시 말하면 배열명은 배열의 시작 주소 값을 가지는데 이런 메모리 주소를 말하는 거죠. 이 메모리 주소를 주소 또는 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C 언어에서 이런 메모리 주소 값을 가지는 대표적인 두 개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설명한 배열명하고 바로 이제 다음 강좌에서 집중적으로 설명할 포인트입니다. 시험에서 너무나 많이 거론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C에서 메모리 주소 값을 가지는 것은 배열명과 포인트이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자, 좌측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변수를 선언했을 때 메모리는 이렇게 확보가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A, B, C, D 같은 이런 거는 일반 변수라고 하고, 그 E, F, G 같은 거는 배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일반 변수하고 배열의 차이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프린트 포맷문을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는 무엇이 출력될까요? 당연하게 30이 출력되겠죠. 그럼 B는 무엇이 출력될까요? 0이 출력될 것입니다. 그럼 C는 어떤 쓰레기 값, 무엇이 출력될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해서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D는 뭘까요? 이야기하였습니다. 정적 변수는 0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E1은 무슨 값이 출력될까요? 배열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니까 E1은 1이 아니고 뭘까요? 2가 되겠죠. 해서 여기서 E1의 값은 무엇이? 2가 출력될 것이고, 그러면 F3은 무엇이 출력될까요? F3은 여기 초기 값이 9하고 5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F3은 0으로 채워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0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0이 출력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데, 인덱스가 여기 1000이죠. 그럼 앞에서 제가 이야기하였습니다. 배열 크기를 1000으로 하면은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니까 999가 어떻게 되죠? 가장 큰 값이 되죠. 그러면 여기 1000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인덱스 범위가 벗어났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배열을 쓰는 하였는데 그 인덱스가 어떻게 범위를 벗어났다. 이 초과했을 경우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고 먼저 이 출력 결과를 여기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 출력 결과를 이렇게 적었고 제가 이걸 대부 C에서 한번 출력해서 가져왔습니다. 대부 C에서 해보니까 이 변수 C는 자동 변수인데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은 무엇이 출력되었느냐 이렇게 0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0이 출력될 수도 있고 다른 것이 출력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 변수하고 배열의 차이점을 충분히 지금 설명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배열 정의를 하고 이 인덱스 값이 배열을 초과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배열 선언한 것보다 그 인덱스가 초과하면은 컴파일러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총계했으면 그 벗어나는 장소는 없죠. 모르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대부분 언어는 어떻게 한다? 배열 정의하고 인덱스 첨자 사용이 그 범위를 초과하면은 뭐 자바 언어도 그렇고 오류를 발생시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컴파일러가 오류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컴파일러가 이렇게 오류를 발생시켰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컴파일러가 이 프로그래머가 실수한 것이죠. 그 프로그래머가 걱정이 되어서 오류를 발생시켜 준 것이죠. 그러면 프로그래머는 자기가 잘못한 걸 컴파일러가 오류를 발생시켜 주어서 내가 알았으니까 고마운 것이죠. 자, 그런데 언어에 따라서는 두 번째 적습니다. 언어에 따라서는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 오류가 나든 말든 너 프로그래머가 잘못했으면 너가 책임지라.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는 잘 없다. 언어에 따라서. 그런데 희한하게 말이죠. 이 무시하는 언어가 어떤 언어냐? 바로 이 C 언어예요. 그래 C 언어는 상당히 타입 점검을 엄격하게 하지 않는다. 이걸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자바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잘못하면 엄격하게 정의를 해갖고 어떤 오류를 발생시키는데 C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C는 어떤 구조일까요? 잘못은 너가 알아서 하고 정확하게 하라는 걸 깨우쳐 준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되었습니까?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무슨 뜻이 되느냐? 컴퓨터 실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이렇게 프로그래머가 잘못한 걸 일일이 점검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해야 되겠죠. 컴파일러가. 그러면 아무래도 수행 속도가 늦어지겠죠. 그런데 C는
많은 부분에서 이런 걸 무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빨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설명한 배열 범위가 이렇게 초과되었을 때 여러 경우가 있는데 이제 핵심은 오류 발생 아니면 무시하는 경우인데 이 관련 내용도 과거에는 상당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출제되지 않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열 시작하기 전에 개요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2차원 배열입니다. 행과 열로 구성된 내용. 우리가 앞에서 다룬 배열은 하나의 행으로 구성된 1차원 배열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예를 들면은 A의 2, 3, 2행 3열의 배열 구조. 아래쪽 배열 구조를 보면 바로 A의 2, 3은 행은 2개고 열은 3개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초기화를 하는 방법인데 여기 두 가지 소개하였습니다. 첫 번째 초기화는 그냥 1, 2, 3, 4, 5, 6 2차원 배열인데 그냥 1차원 배열처럼 차례로 쭉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똑같은 2, 3 배열인데 행 단위로 이렇게 묶은 것이 1, 2, 3 묶고 또 4, 5, 6 묶었습니다. 그랬을 때 배열 구조에서 어떤 값으로 초기화가 되느냐 똑같다라는 것이죠. 자, 아래쪽 배열 구조를 보면은 1, 2, 3, 4, 5, 6 이렇게 지정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하나 이야기하면 배열 첨자는 0부터 시작하므로 첫 번째 배열 요소의 인덱스 첨자는 00, 두 번째는 01, 세 번째는 02가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행은 첫 번째는 10, 두 번째는 11, 세 번째는 12가 되겠죠. 이 내용도 정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용어 하나 정리하면 우리가 배열에서 행우선, 열우선 이런 용어가 있죠. 1차원 배열은 그냥 행 단위로 들어가는데 2차원 배열은 행우선, 열우선 요즘 언어는 대부분 행우선, C, 자바 할 것 없이 근데 과거 포철한 언어가 열우선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행우선은 무엇이고 열우선은 무엇이냐 이 초기 값이 이렇게 행으로 1, 2, 3 이런 순서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4, 5, 6 이게 행우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열우선은 뭘까요? 열은 이렇게 나가죠. 이게 열 단위로 먼저 메모리에 저장된다. 만약 열우선이면 1, 2, 3, 4, 5, 6 이 순으로 저장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2차원 배열의 기본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예를 하나 오른쪽에 들었습니다. 자, 오른쪽 예를 보면 INT하고 여기 무엇이 숫자가 없죠? 숫자가 없으면 배열 크기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르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앞에서도 다뤘습니다. 1차원 배열에서도 초기 값이 모두 있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 배열 크기는 이야기하였습니다. 같은 원리로 2차원 배열에서도 바로 여기 초기 값이 어떻게 5149, 82 그리고 637 행이 어떻게 3개의 행으로 구성되어 있죠. 해서 여기 값은 무엇이 생략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배열 크기 3이 생략되었다 알 수가 있겠죠. 해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2차원 배열 초기화를 할 때 초기 값이 있어도 뒤에 있는 이 4는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생략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2차원 배열 초기화하면 아래 그림에서 첫 번째 행은 5149 바로 5149가 이렇게 저장이 되었고 두 번째는 초기값이 82이니까 어떻게 82가 저장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기화를 하다가 더 이상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앞에서도 이야기하였으나 0이 쳐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0이 두 개가 생략되었을까요? 바로 뒤에 값이 4라는 거죠. 해서 이 4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4가 생략되면 이게 4개인지 5개인지 모르니 어떻게 될까요? 몇 개가 0이 채워질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0은 2개다 라는 걸 이 4가 생략할 수 없다라는 것 충분히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637이니까 바로 3개 637 등하고 하나만 어떻게 될까요? 0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2차원 배열에서 초기화를 할 때 이렇게 블럭으로
묶는 경우, 블럭으로 묶지 않은 경우 이해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행 단위로 이 블럭으로 묶으면은 바로 그 초기값이 적은 그 행은 무엇이 0으로 채워진다는 거죠. 만약에 블럭을 안 묶고 5, 1, 4, 9, 8, 2, 6, 3, 7 하면 그냥 행 단위로 쭉 들어가겠죠. 자, 여기까지가 2차원 배열 구조고 에서 초기화하는 방법. 아래쪽은 읽어보면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원 배열 기본 개념은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는데 제가 뭐 걱정스러워서 여기 언어에서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 아래쪽을 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뭐 코볼, 포트란, C, 자바 이런 여러 언어가 있겠죠. 이런 언어에서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소괄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대괄호를 이용해서 배열을 사용하는 방법,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언어에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예전 언어는 이 소괄호를 주로 이용하였다면 지금 C나 자바 이런 거는 다 대괄호를 이용한다. 자,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창기 언어는 소괄호를 이용했는데 C 언어부터는 일반적으로 대괄호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언어들은 왜 그럴까요? 이 소괄호를 이용하면 말이죠.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어떤가 하고. 우리가 함수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함수 앞에서 많이 봤습니다. 함수 이렇게 하고 그 인수 이렇게 넣죠. 이때 함수에서 무엇을 사용하였습니까? 바로 이 소괄호를 사용하였습니다. 해서 이 소괄호를 이용하면은 배열 구조하고 함수 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똑같죠? 그럼 헷갈리겠죠? 해서 C 언어에서는 이 소괄호를 이용하지 않고 배열은 대괄호, 함수는 소괄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2차원 배열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배열 크기를 이렇게 2, 3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소괄호인 경우는 이렇게 묶으면 되는데 대괄호는 이렇게 묶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개의 구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위에 있는 이거는 대괄호 하나로 2, 3을 다 묶은 것이고 아래에 있는 이거는 뭘까요? 행과 열을 각각 대괄호로 묶었죠. 뭔가 다르죠. 이걸 보고 다른 게 없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차원 배열 구조부터 그 행과 열을 묶을 때 한꺼번에 묶느냐 각각 묶느냐 언어에 따라서 위에 있는 이걸 지원하는 언어 파스칼은 이거 두 개 다를 지원하였습니다. 근데 요즘 언어는 이 위에 있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C, 자바에 있는 게 이 아래에 있는 행과 열을 각각 어떻게 하는 거죠? 각각 대괄호로 묶는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때 중요한 용어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기 적어둔 배열의 배열이라는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건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배열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디멘전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차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열 차원이 1차원, 2차원, 3차원 이런 거는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뭐 우주 있는 데서도 우주는 뭐 7차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개념이 차원인데 언어에서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등등을 지원하는 언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언어에서는 배열이 있는데 다 모두 1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차원이.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C 언어는 무조건 1차원밖에 없는 것이죠. 2차원은 없다라는 3차원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2차원처럼 보이는데 2차원이 아니고 1차원이라는 거죠. 그건 이렇게 설명합니다. 2차원의 개념은 1차원 배열인데 그 배열의 원소 하나가 다시 1차원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2차원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고 배열 요소가 다시 배열이므로 배열의 배열이 올바른 용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배열의 배열 개념 제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해서 C에서 이 배열 관련 용어는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해야 되느냐? 2차원 배열은 잘못된 용어예요. 배열의 배열이 정확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만약 시험에서 말이죠. 시에서 배열 차원은 이렇게 물어보면은 무조건 1차원이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도 관련 시험에서 과거에 출제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현재 시험에서는 뭐 시든 과거 언어든 할 것 없이 그냥 외관 구조만 보고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 이렇게 시험에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정확한 용어 2차원 배열이냐 배열의 배열이냐 이걸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올바른 용어인데 시험에 그래 출제되므로 저도 그냥 시 언어 강의하면서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배열의 배열 이런 용어를 쓰겠습니다. 제가 설명한 거 충분히 이해되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은 요즘 언어 C, 자바 같은 언어는 C샵 같은 언어는 배열의 모든 차원은 1차원 배열입니다. 그래서 2차원 그러면 틀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뭐 현재 상황상 시험에서 그래 이야기 되니까 제가 혼용해서 쓰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혹시 시험에 나오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겠죠. 물론 요즘 우리 언어 시험에서는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기업체에는 시험에서 이런 내용이 또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본격적으로 배열 설명하기 전에 배열의 배열, 2차원 배열까지 마무리합니다. 자 이번에는 시 언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이스케이프 시퀀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케이프 시퀀서가 뭘까요? 먼저 이 이스케이프 시퀀서를 영어 단어 그대로 확장열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사람에 따라서는 확장열이 바람직한 해석은 아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이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스케이프 시퀀서가 시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여기 두 줄 읽어봅니다. 이스케이프 시퀀서는 문자를 표현하는 어떤 한 가지 방법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은 C에서는 기본적으로 단일 따옴표 안에 묶습니다. 이때 단일 따옴표 안에 묶는데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스케이프 시퀀서의 방법은 단지 역슬래시 다음에 무언가를 표시하여 하나의 문자를 표현하는 원리입니다. 자, 이 내용은 정보보호론에서도 이 SQL 주입 공격 시험에 자주 출제되죠. 그 내용하고도 연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스케이프 시퀀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이스케이프 시퀀서가 여기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 자, 우리가 키보드에서 A를 입력한다 문자 그러면 여기 적었던 것처럼 단일 따옴표를 하고 어떻게 하면 되죠? A를 입력하면 A가 입력되죠. 그리고 다시 단일 따옴표를 누르면 A, B, C 이런 거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입력이 되는데 자 그리고 키보드에서 단일 따옴표를 하고 그 하살표 키 있죠. 상하 좌우 이런 거 이 하살표 키를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장소에 하살표 키가 표시됩니까? 입력이 될까요? 안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봅니다. 키보드라는 것은 어떤 키를 누르면 아래 한글 같은 데서 A를 누르면 A, 기억을 누르면 기억이 화면에 표시되죠. 입력이 되었죠. 그런데 어떤 키, 뭐 엔터 키라든지 이스케이프 뭐 등등 키를 누르면 어떻게 되고 하살표 같은 키를 누르면은 그거는 입력이 안 되죠. 해서 키보드에 있는 모든 문자를 입력하는데 단순하게 A, B, C, D 이런 것처럼 단일 따옴표 안에 이렇게 입력해서 하나의 문자를 표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이걸 쉽게 말하면 해서 단순하게 A, B, C 이런 글자처럼 단일 따옴표로 문자를 표현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자 표현 한 가지가 무엇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escape sequence라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표에 여러 종류의 escape sequence 뭐 역/n부터 있는데 이걸 설명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이 코드를 봅니다. 자 그러면 C 코드에서 문자 A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함수 put 캐릭터 함수를 쓰면 되겠죠. 해서 put 캐릭터 함수에 어떻게 단일 따옴표 안에 A, put 캐릭터 역시 단일 따옴표 안에 B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세 번째 put 캐릭터 문장을 봅니다.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다시 제가 적어보면 단일 따옴표하고 또 따옴표를 하나 하고 또 따옴표를 하나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문장에서 A와 B는 정상적으로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put 캐릭터 문장에서 과연 이 단일 따옴표 하나가 출력이 될 것인가? 될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력되지 않습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단일 따옴표를 3개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 컴파일러는 이 단일 따옴표 2개를 하나의 짝으로 보고 별도로 어떻게 될까요? 이 단일 따옴표 하나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해서 오류가 발생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키보드에 있는 이 단일 따옴표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단순하게 단일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서는 안 된다. 이해되었습니까?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역시 뭐라는 것이죠? 바로 이 역설렛이 다음에 뭔가를 표시하는 escape sequence 이 원리를 이용해서 단일 따옴표를 출력할 수 있다. 그게 오른쪽 여기 예를 들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put 캐릭터하고 이렇게 단일 따옴표는 이렇게 짝을 이루고 그 안에 뭐가 있죠? 바로 이 역설렛이 다음에 단일 따옴표가 있는 것이죠. 이런 원리로 단일 따옴표 문자 A, B, C, D 이런 거 출력할 수 있는 것처럼 단일 따옴표를 출력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하면은 왜 C 언어에서 escape sequence가 필요한지 충분히 이해되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더 설명합니다.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C에서 이 문자 하나, 여기 대문자 A를 예를 들었습니다. 이 대문자 A를 출력하기 위한 방법은 너무나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종류의 함수를 이용할 수 있고 하나의 put 캐릭터 함수에서도 가장 보편적인 것은 단일 따옴표 안에 A를 표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65를 써도 되죠. 왜? 아스키 코드가 65가 곧 대문자 A였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역설렛이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표현 여기 있다라는 거죠. 이런 표현을 이용해서 대문자 A를 출력할 수도 있고 또 역시 그 어떤 숫자 이런 진법이라는 거죠. 이런 걸 이용해서 참고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면은 하나의 대문자 A를 표현함에 있어서도 C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것을 제공한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처음 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냥 대문자 A는 딱 한 가지면 공부하기가 편하겠죠. 그런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 어떻게 될까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뭔가를 더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제공한다는 것은 초보자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escape sequence에 어떤 것이 있느냐 살펴봅니다. 먼저 이 종류의 역설렛이 N 앞에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 단일 따옴표 안에 뭔가를 표시해서 하나의 문자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해되었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먼저 첫 번째 역설렛이 N은 줄바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역설렛이 R은 뭐냐? 커서를 현재 행의 첫 번째로 이동한다. 여러분들이 키보드에서 홈키를 누르면 어떻게 되죠? 그 줄의 첫 번째로 딱 이동될 것입니다. 이런 기능이죠. 그래서 이 내용도 설명하려면 설명할 게 많은데 지금은 이런 거 구체적으로 출제되지 않으니까 이 정도 정리합니다. 그리고 키보드에 보면 탭키가 있죠. 그거는 역설렛이 탭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하다 보면 삑삑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죠. 그 삑삑 소리가 나는 경우는 아스키 코드 값 7입니다. 그거는 이 escape sequence로 적으면은 역설렛이 A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하면은 C에서는 아스키 코드 값을 사용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스키 코드 값은 어떻게 되죠? 0에서 255까지죠. 그 중에 어느 하나를
단순하게 단일 따옴표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무엇을 이용해서 이스케이프 시퀀스 이 원리를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조금 전에 설명한 바로 이 단일 따옴표를 표현하는 원리, 바로 단일 따옴표 안에 역설렛이 따옴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래쪽에 이 두 개를 잘 봅니다. 이 내용은 과거에 시험에 출제된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잘 나오지는 않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이 단일 따옴표 안에 역설렛하고 숫자를 적으면은 10진수가 아니고 8진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표현이 가능할까요? 어떤 역설렛이 다음에 수를 적는데 8이라고 이렇게 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거는 8진수라는 것이죠. 8진수에는 8이 있을까요? 없죠. 8진수는 0에서 7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는 쓸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공부하면은. 그 다음 하나 더 이야기하면 역설렛이 다음에 x를 붙이고 숫자를 쓰면 이거는 16진수를 의미한다. 우리가 언어에서 통상적으로 이쪽 오른쪽을 볼까요? 이 0x 이렇게 붙이면은 이 수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16진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0을 붙이고 숫자를 적으면은 이거는 8진수를 나타내는 원리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단지 시에서 어떤 문자 하나를 단순하게 단일 따옴표 안에 묶어도 되는데, 그거 말고 역슬래시를 하고 뭔가를 표현해서 하나의 문자를 표현하는 이스케이프 시퀀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C에서 문자, 영어로 캐릭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문자열, 스트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자와 문자열을 표현하는 차이 설명합니다. 아래 예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먼저 이야기하였듯이 문자는 단일 따옴표 안에, 문자열은 이중 따옴표 안에 묶는다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문자와 문자열은 엄연히 다르죠. 문자는 글자 하나를 말하는 거고, 문자열은 뭘까요? 여러 개의 문자로 구성된 게 문자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거에 언어에 따라서는 이 문자 표현하고 문자열 표현을 똑같이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같은데 SQL 보면 단일 따옴표로 묶어도 되고 이중 따옴표로 묶어도 되죠. 문자열을 해서 이 개념을 정확히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C에서는 문자와 문자열은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문자 하나는 단일 따옴표, 문자열은 어떻게 되죠? 이중 따옴표로 해야 한다는 게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 표현 제가 빨간 걸로 표시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단일 따옴표 안에는 하나의 문자만 표현하는데 A, B 그리고 코리아 이거는 불가능하겠죠. 이렇게 하면은 오류가 발생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단일 따옴표 안에는 하나의 문자만 올 수 있다. 이해되었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를 볼까? 여기 역슬래시 n이라든지 여기는 앞에서 이야기하였죠. escape 시퀀서 역슬래시 x하고 4일 한 개가 아니고 여기는 한 개, 두 개, 네 개까지 왔습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이 역슬래시 다음 정리하면은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은 단일 따옴표 안에 하나를 넣는데 이렇게 역슬래시를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랬을 때 그거는 여러 개가 들어갔지만 이스케이프 시퀀서 원리에 의해서 하나의 문자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럼 문자열은 뭘까요? 문자열은 위에 적은 거 다 가능하겠죠. 한 개의 문자가 문자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 있으니까 위에 적은 모든 내용은 이중 따옴표 안에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관이 없겠죠. 자, 여기까지가 C에서 문자 하나, 문자열 여러 개의 문자로 구성될 수 있다. 충분히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하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C 언어에서.
자, 문자 표현에서 마지막에 역설내시 영, 이걸 뭐라고 사람들은 지칭할까요? 공부한 사람 다 알 것입니다. 바로 이 C에서 이 역설내시 영은 뭐라고 하죠? 널 문자라고 지칭을 한다는 것. C 언어 공부한 사람 다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널 문자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구체적으로,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고 정확히 알아야 된다 라는 것이죠. 설명하도록 하고, 아래쪽에 C코드 간단한 예를 들었습니다. 먼저 P1은 이거는 뭘까요? 단일 따옴표안에 있으니까 문자를 표현한 것이죠. 근데 P2는 무엇이 대입되어 있습니까? 같은 A인데 이중 따옴표입니다. 이중 따옴표는 뭐죠? 문자 열을 표현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하고 이 프린트문에서 %D로 해갖고 P1과 P2 값을 출력하면은 과연 무엇이 출력될 것인가?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C뿐만 아니라 여러 언어에서 내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먼저 이렇게 대입을 했을 때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되느냐, 이걸 오른쪽에 그림을 그려 두었습니다. 자, 먼저 P1은 대문자 A니까 메모리에 대문자 A가 들어가고, 이 기억 장소는 어떻게 될까요? P1이라는 기억 장소가 될 것이고, 밑에는 주소 1000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가상적으로 적은 거죠. 자, 그럼 P2는 문자 열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되느냐,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중 따옴표로 A를 묶으면은 메모리는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처럼 A니까 A가 이렇게 들어가고, 뒤에 너무나 중요한 역설내시에 널 문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계속 집중적으로 설명할 거니까 이 내용을 일단 잘 정리하고, 이걸 좀 더 설명하면은 대문자 A는 아스키 코드 값이니까 숫자로 하면 65가 되겠죠. 그리고 대문자 역시 65인데, 제가 앞에서 C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숙제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연관을 가지는데, 이 역설내시 0은 말이죠, 숫자를 하면 그냥 0이 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 컴퓨터에도 0이 있고 이 다운표안에 0이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같은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다운표 안은 다운표 안인데 역설내시 다음에 또 0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세 가지는 또 뒤에서 다룰 건데, 여기서 간단히 하면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0하고 이 끝에 있는 역설내시 0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있는 이거는 문자 0으로 다른 거예요. 아무튼 뒤에서 또 설명을 하는데, 지금 설명한 이걸 제가 뒤에서 설명하기 전에 스스로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코드값 같은 거 찾아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메모리 구조를 보면은 문자 A는 기억 장소 하나에 그냥 단순하게 A 이렇게 표시되는데, 문자 열은 A뿐만 아니라 끝에 무엇이 들어가 있다. 두 개가 그런 기억 공간이 두 개라는 거죠. 역설내시 0, 0이 들어가 있는 거.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니다. 제가 여기 이제 적었는데, 이 내용은 뭘까요? 이 내용은 65는 16진수로 0x41이고, 이 0x41은 2진수로 01000001이 해서 제가 적으면 이 장소에 65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컴퓨터 내부적으로 말하면 컴퓨터 내부적으로 2진수로 들어가겠죠. 이 장소에는 01, 00, 그리고 00, 01이 들어가 있다. 이런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걸 봅니다. 여기서 말이죠, P1은 일반 변수로서 이 장소를 지칭하는데, P2는 제가 여기 하살표로 가리키는 걸로 하였죠. 그러면 이렇게 언어에서 정의하면 이 P2의 기억 공간은 이 별도의 기억 공간에 확보가 되는 것이죠. 이 주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P2가 가지는 값은 여기 1001 적혀있는데, 이 1001은 어디 있을까요? 이 주소가 1001이죠.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C에서 P1, P2, 문자 A, 문자 열 P2라고 하면 이 P2는 뭐냐 하면은 메모리 주소 값을 가지는 거예요. 이 그림 보고 이해되었습니까? 자, 이 P2가 가지는 값은 이런 A, 이는 값이 아니고 이 A가 저장된 주소 있겠죠? 이 주소 값 1001을 무엇이 P2가 가지고 이 P2가 가지는 주소 값을 가리키는 구조 해서 이제 앞으로 열심히 설명할 건데 이때 P2의 데이터형은 포인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C 언어 공부하면서 가장 어렵다는 게 포인터인데 이제 다음 강의에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 구조에서 다시 이야기하면은 P1은 일반 변수면 가능한데 P2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포인터여야 한다.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하고 이 프로그램 실행 결과를 잠깐 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실행하면은 P1의 값은 뭐가 출력되느냐? 이 %D 위치에 이렇게 짝을 이루겠죠. 그래서 65가 출력되는 것이죠. 왜? P1은 대문자 A는 %D 10진수라면 65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P2는 여기 무엇이 출력된 걸로 표시하였습니까? P2는 %D 위치에 1001이 출력되었죠. 이 그림에서는 P2는 A를 가리키는데 이야기하였습니다. P2는 그 주소 값을 기억한다. 충분히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정리하면은 정리하는데 늘 문자 이거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거 정리하기 전에 하나 더 설명하고 지금 표시되는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어떤 그 C 언어에서 이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PTR은 뭐로 할까요? PTR은 그냥 뭐 KBS로 한번 해볼까요? 생각나는 게 갑자기 KBS였습니다. 자, PTR에 KBS라는 문자열을 대입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PTR에 KBS라는 문자열을 대입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PTR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이야기하였듯이 문자열인 포인터야 합니다. 바로 문자열 시작하는 K를 이 PTR이 가리켜야 하겠죠. 그리고 문자열 KBS 하면은 기억 공간은 몇 개 필요할까요? 아까 대문자 A가 기억되고 문자열은 끝에 반드시 무엇이 들어갔죠? 역슬래시 0, 늘 값이 들어갔죠. 그러면 이게 3개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플러스 1 해서 몇 바이트, 기억 공간은 4바이트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 내용은 앞으로 집중적으로 설명할 것이니까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자, C에서 너무나 유명한 역슬래시 0, 이 늘 문자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먼저 사람들이 이 늘 문자 C 그러면 여기 제가 여러 가지를 적어 두었는데 끝에 문자열 종료 문자 이걸 집중적으로 강조하기는 합니다. 또 그래서 물어보면 이걸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해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역슬래시형은 앞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정의가 가장 중요하겠죠. 제로라는 거죠. 0이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서 여기 또 주의 적었습니다. 역슬래시 0하고 그냥 단순하게 단일 따옴표 0은 다르다는 것이죠. 이 차이는 뒤에서 또 살펴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역슬래시 0이 수식 중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수식 중에 y는 123 곱하기 5 뭐 등등 있는데 역슬래시 0은 0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거는 볼 것도 없이 0을 곱하면 결과는 0이니까 수식의 결과는 0이 되겠죠. 이해되었습니까? 그런데 이 역슬래시 0은 조건에서도 사용된다는 거죠. 너무나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if문에 이 역슬래시 0이 사용되면 0이죠. 0이니까 당연하게 조건은 뭘까요? 거짓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결 리스트 끝에 역슬래시 0이 사용되죠. 이거는
자료 구조에서 너무나 많이 나오는 마지막 노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그려 두었습니다. 해서 이 책 같은데 연결 리스트 마지막 노드를 이렇게 널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뭐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도 표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교과서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역슬래시 0,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통칭 C에서 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역슬래시 0이라고 하면 마지막 문자열 종료 문자, 역시 많이 사용되지만 이것만 알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슬래시 0은 문자열 끝을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다. 이거는 뒤에서 설명 또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C에서 문자와 문자열을 다루는 방법이었고, 이 와중에 중요한 내용, 문자열 종료 문자라고 하는 역슬래시 0, 널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 언어에서 문자열을 취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화면에 여기 예를, 나는 어제 축구를 보았다. 그리고 수식 y1은 어쩌고저쩌고, 뭐 y2는 방정식,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 화면에서 이런 것을 보고 뭐 이거는 문자고 이거는 문자열이고 이거는 뭐 수식이고 이거는 사인함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 전부 다 문자열이라는 것이죠. 해서 여기 특징, 문자열 특징이 뭘까요? 바로 문자열은 길이가 서로 다르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렇게 짧은 문자열도 있고 어떻게 긴 문자열도 있다는 것이 뭘까요? 문자열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자, 제가 하나 제시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C 언어를 설계하고 자바를 설계하고 그런 전문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길이가 다른 문자열을 어떻게 취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자, 이걸 갖고서 한번 설명해 봅니다. 해서 먼저 과거에 호철한 언어에서 문자열을 취급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 1HA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뭘까요? H가 다 있죠. 호철안에서는 과거에 문자를 취급할 때 또는 문자열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H 변환 기호를 썼는데 바로 이 H 변환 기호 앞에 수를 붙이는 것이죠. 하나면 1, 두 개면 2, 다섯 개면 5 이런 식으로 하나는 문자, 뭐 두 개는 문자열 이런 식으로 취급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일까요? 물론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왜? 뭐 한 개는 금방 읽어보면 눈에 보이니까 1HA, 뭐 1H1, 1H0 옛날에는 이런 것도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자열이 코리아 이렇게 길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길면 어떻게 될까요? 헤아리다가 틀릴 수도 있죠. 만약에 코리아가 아니고 코리안 N자가 하나 더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5가 되어서는 안 되고 6이 되어야 하겠죠. 해서 호철안에서 문자열을 취급한 이 H 변환이라고 하였는데 이런 방식은 짧은 문자는 큰 지장이 없지만 긴 문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씩 헤아려야 되니까 문제가 있겠죠.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C는 문자열을 어떻게 취급했느냐라는 건데 결론 딱 한 가지입니다. 앞에서 다룬 늘 문자 역슬래시 0이죠. 바로 문자열 끝에 역슬래시 0을 저장하였다. 앞에서도 몇 번 이야기하였습니다. 해서 여기 코리아라는 문자열을 저장할 때 끝에 무엇을 역슬래시 0을 저장하였다가 뭘까요? C 언어에서 문자열을 취급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해서 이 코리아라는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기억 장소는 5개가 아니고 몇 개가 돼야죠. 플러스 1, 6개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 내용이 뭘까요? C 언어는 문자열을 취급하는데 문자열 길이는 암만 길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헤아릴 필요도 없어. 무엇만 알고 있으면 될까요? 바로 문자열 시작 주소 여기 1000번지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1000번지라는 문자열 시작 주소를
어떤 변수 A를 이용해서 배열이면 이게 곧 뭐가 될까요? 배열명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배열명 A가 1000을 기억시켜 놓고 그러면 1000번째 찾아가서 이 추적하는 거죠. 추적해 나가다가 끝에 무엇을 만나면은 0을 만나면은 다르게 말하면 역슬래시 0이죠. 이건 0이라고 하였습니다. 0을 만나면은 무엇? 그때까지가 하나의 문자열 단위로 취급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C에서는 문자열 취급하는데 다시 말하면 필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문자열 시작 주소를 알면 되는 것이고 문자열 길이는 필요 없어. 마지막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역슬래시 0, 다르게 말하면 0이 있어야 하겠죠. 그러면은 한 단어의 문자열을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또 노파심이 이야기하면은 이 다운표 안에 있는 0하고 그냥 0하고는 다르다는 걸 이제 감 잡았겠죠. 근데 이 그냥 0하고 같은 게 무엇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역슬래시 0이다. 아마 제가 물론 뒤에서 한번 설명 또 할 거지만 지금까지 하면 어느 정도 감은 잡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C에서 문자열을 취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열을 저장하는 방법과 취급하는 방법. 자, 과연 어떻게 C에서는 저장을 시키고 취급을 하느냐 집중 설명을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영어 단어 KOREA를 기억시키는 방법 예를 들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여기 코리아 KOREA 마지막에는 역슬래시 0이 들어가야 되겠죠. 저장되어 있는데 이렇게 저장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래쪽에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예는 캐릭터형 배열. 하나의 문자는 1바이트를 차지합니다. 해서 자료형 캐릭터형을 이용하고 배열 구조를 이용해서 여기 초기화를 각각 이렇게 하면 되겠죠. KOREA 이렇게 하는데 단일 따옴표를 묶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역시 똑같은데 그 배열 크기 6은 생략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적을 수도 있죠. 적고 여기 영어 단어 코리아를 뭐로 이중 따옴표를 묶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방식은 이거는 사실 불필요한 방식이 되겠죠. 첫 번째 방식은 너무나 거추장스럽죠. 두 번째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깔끔하게 코리아 쓰고 단일 따옴표를 하지 않고 문자 열이니까 이중 따옴표를 묶으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방식은 좀 더 단순한데 뭐가 단순해졌을까요? 초기 값이 있을 때는 무엇이 배열 크기 6은 어떻게 될까요?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문자 열은 끝에 무엇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까요? 역슬래시 0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해서 문자 수가 5개면은 실제 필요한 기억 공간은 6개가 되는 것이죠. 해서 문자열이 5개니까 5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6이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을 아래쪽에서 충분히 설명하였고 또 하나 더 집중 설명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하였습니다. 배열명 A는 문자열 시작 주소 값을 가지는 것이죠. 이거는 뭐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야기 안 해도 이제 제대로 알게 돼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먼저 배열 A가 문자열 시작 주소 K가 저장된 1000을 가진다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1은 어디가 될까요? 1001, A 플러스 2는 어디가 될까요? 1002가 될 것입니다. R을 가리키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지 않는 거 있습니까? 없죠?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C 관련해서는. 자, 여기 프로그램 실행 결과 하나 살펴봅니다. 자, 이 프로그램 실행 결과를 살펴보면 이렇게 캐릭터형 배열로 코리아를 저장하고 프린터문, 출력문에서 변환기호 %S. 자, 여기서 앞에서 변환기호 %D, %F 이런 걸 살펴보았는데 바로 이 %S는 뭘까요? 스트링, 문자 열을 출력할 때 변환기호 %S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A 하면 어떻게 될까요? A는 K를 가리키죠. 해서 K부터 해서 코리아 다 출력이 되고 A 플러스 2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A 플러스 2가 가리키는 장소는 R이 되는 것이죠. 해서 어디부터?
REA만 출력된다는 걸 여기 표현하였습니다. 이거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너무나 많이 거론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어떻게? 자, 이 A가 앞에서 주소 얼마라고 하였습니까? 저 그림상에서는 이 1000번째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내용을 설명할 때 그냥 우리끼리 간단하게 하면은, 이 프린트 포맷 함수에서 %s 하면은 그냥 문자열이 출력돼.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죠. 근데 이걸 세부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A 값이 1000번째면은 이 1000이 어디로? %s로 전달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메모리 어디를 찾아가는 것이죠? 이 1000번지를 찾아가는 것이죠. 1000번지를 찾아가서 그 1000번지 내용을 문자 K를 출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주소를 증가시키죠. 내부적으로. 또 증가시켜서 역시 무엇을? 5를 출력하고 계속 증가시키면서 출력하다가 마지막에 무엇이 놓으면 역슬래시 0, 0이 놓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료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눈에는 코리어가 출력된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되었죠? 좀 더 다시 설명합니다. 자, 이 프린트 포맷 함수에서 변환 기호 %s를 썼을 때는 그 넘겨받은 숫자에 해당하는 메모리 주소를 찾아가서 그 내용을 문자로 출력한다. 그래서 처음에 K가 출력되고, 그리고 주소를 하나 증가시키고 그냥 출력하는 게 아니겠죠. 그 내용을 조사해서 0이 아니면 문자로 출력하는 거죠. 0이 아니니까 5가 출력되는 거고, 증가해서 어떻게? 0이 아니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또 출력. 계속 증가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 어떻게 될까요? 조사를 하니까 0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더 이상 출력하지 않고 마치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원리가 이 프린트 포맷에서 %s라는 변환기호를 썼을 때 바로 이 프린트 포맷 함수는 지금 설명한 것처럼 작동이 되어서 우리 눈에는 문자열 코리어 또는 문자열 REA가 출력되는 원리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 개의 문자열이 아니고 두 개, 세 개, 네 개, 여러 개의 문자열을 취급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여기 예를 들어서입니다. 문자열 세 개, 레드, 그리고 화이트, 또 블루라는 세 개의 문자열을 칼라라는 배열에 기억시키자. 이것이죠. 하나는 1차원 배열, 여러 개는 2차원 배열, 행의 수를 여러 개 하면 될 것입니다. 해서 2차원 배열, 다르게 말하면 배열의 배열이라고 하였습니다. 뭐를? 여러 개의 문자열을 기억시킬 수 있다. 예를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레드 기억시키고, 그 다음에 화이트 이렇게 기억시키고, 또 그 다음에 무엇을? 블루 이렇게 기억시키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개의 문자열을 기억시킬 때 눈에 들어오죠. 문자열은 길이가 서로 다르니까 이 행렬 구조에서 가장 긴 문자열이 있겠죠. 그 가장 긴 문자열 플러스 1만큼 무엇이 필요할까요? 끝에 널이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하게 플러스 1만큼의 열 개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자열 길이가 짧은 건 어떻게 될까요? 짧은 거는 쓸데없이 빈 공간이 남겠죠. 이게 직사각형 구조니까. 해서 구조를 보면 레드에는 여기 끝에 이 널 값이 3개, 이 원화 표시는 역슬래시입니다. 그런데 화이트는 1개, 그리고 블루는 어떻게 될까요? 2개의 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방식이 2차원 배열 구조에 길이가 다른 여러 개의 문자열을 취급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곧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길이가 서로 다르면 낭비되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문자열 끝에는 역슬래시 0이 1개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되었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합니다. 일단 여기서는 여러 개의 문자열 길이가 다를 때 이런 식으로 저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고, 그거는 아래쪽에 이렇게 C코드에서는 캐릭터 칼라 36, 문자열이 3개니까 3이고 6은 가장 긴 문자열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레드, 화이트, 블루
다운표를 묶어서 콤마로 구분하면 됩니다. 자, 여기 3은 생략할 수 있는데 6은 생략할 수 없겠죠. 앞에서 충분히 이야기하였습니다. 2차원 배열 구조에서 초기값이 있을 때는 첫 번째 3은 생략할 수 있지만 6은 어떻게 생략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 개의 문자열을 취급하는데 2차원 배열 구조를 이용하되 낭비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개의 문자열을 C코드로 출력해 보았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주어진 C코드에서 캐릭터, 배열 이름을 A로 하였습니다. Red, White, Blue. 앞에 한 것처럼 이렇게 기억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문자열이니까 %S로 하면 될 것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라는 거죠? 여기 A0, A1, A2 이 부분을 잘 봅니다. 자, 우리가 1차원 배열에서는 A0, A1, A2 이렇게 하면 그 내용물이었는데, 그럼 2차원 배열은 뭘까요? 배열에서 이 대괄호 열고 닫고가 두 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A0, A1, A2는 대괄호 열고 닫고 한 개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각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이야기합니다. 오른쪽 아래 적어 두었습니다. 각 행의 시작 번지 값은 2차원 배열 구조에서는 A0, A1, A2에 기억된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2차원 배열에서 이 문자열 각 행 R, W, B가 저장되는 주소는 A0, A1, A2에 기억된다. 이해되었습니까? 자, 이 내용은 또 뒤에서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설명하고, 단지 2차원 배열 구조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1차원 배열처럼 A0, A1, A2라고 하면 각 행의 시작 주소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코드에서 %S하고 A0, A1, A2 하면은 그 문자열 시작 주소가 돼서 이렇게 실행 결과처럼 레드, 화이트, 블루가 출력된다. 어려운 거 없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문자열 취급하는 방법으로 배열이었습니다. 이 강의 이어서 이제 포인트를 할 건데, 그때 이런 내용이 또 나오니까 그때 혹시 이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또 이해를 해야 될 게 더 많은 부분도 있으니까 추가적인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